3700 지구 소속 여러 클럽에서 오신 회장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시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부산이라는 시인의 꽃자리라는 시구입니다. 한번 봐보시겠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제 마음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회장님들이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 고맙고 기쁩니다. 우리 흔히 로타리의 꽃은 클럽 회장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타리의 꽃이라고 하는 클럽 회장을 취임을 목전에 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꽃자리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식구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곧 앉게 될 자리가 바로 이 꽃자리가 될 거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 이글 로터리 클럽 소속이고요. 부산 박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고개를 깊이 숙이고 좀 더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했는데 저도 이제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고개를 많이 못 숙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과 좋은 말씀을 해주실 카운슬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우리 회장님과의 카운슬러님은 차기 총재님이십니다. 총재님 잠깐 내려서 주십시오. 예, 하빌 이준철 차기 총재님이신데요. 앞으로 잠깐만 모실까요? 예. 우리 하빌 총재님께서는 2002년도에 대구 동국 로타리 클럽 입회하셨고요. 2008년도에 여러분들과 같이 보시죠. 예, 그래 괜찮습니다. 예, 2008년도에 여러분들과 같이 로타리 클럽에 꽂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 대표도 역임하셨고요. 지구 연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지구대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신 이후에 올해 7월 1일 드디어 우리 3700 지구의 총재님으로 취임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하빌 총재님께서는요. 국제 로타리 재단 고액 기부자 레벨 3이시고 PHS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로장의 봉사의인 2부자를 봉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회에서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신 바가 있으시고요. 우리 로타리에서는 최우수 회장상, 최우수 지역 대표상 등 여러 상을 수상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카운슬러님이신 하빌 이준철 총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하셔도 됩니다. 하빌 총재님께서는 우리 분과의 카운슬러님이기도 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후부터 전 분과를 다니시면서 총무님들, 재무님들, 각 분과위원장님들을 경교도 하시고 또 연수를 잘 받고 계신지 또 보시고 잠시 후에 총평을 또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실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끝나기 전에 다시 오셔가지고 강평은 해주실 예정이고 그 전에 제가 미리 강의 자료라든가 강의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기 때문에 듣지 않으셔도 이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강의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회장 공간에서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시고 앞으로 가셔서 그런 발전에 정말 힘들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당신이 각 회사를 좀 참여를 하고 하시도록 여러분 열심히 강의하십시오. 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차기 RI 회장님 소개가 있었죠. 발음이 좀 어려워요. 올라인카 하킴 바바롤라 회장님이시네요. 회장님께서는 나이지리아 출신이고요. 트랜스 아마니 로타리 클럽 회원이십니다. 우리 차기 회장님께서는 로타리 클럽에 가입하시기 전에 로타렉터로 활동하셨어요. 대학교 다니실 때 로타렉터로 활동하시다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로타리 클럽에 입회를 하셨고요. 2011년도에 지구 총재를 역임하신 이후에 RI 이사, RI 부회장 등을 역임하셨고 이번에 RI 회장님으로 취임하실 예정입니다. 잠시 전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윤상구 전 RI 이사님 겸 차기 회장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타리안이셨죠. 원래는
올해 7월 달에 윤상구 전 이사님께서 RI 회장님으로 취임하실 예정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별세하시는 바람에 바가로라 회장님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들하고 같이 고민해보고 공부해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회장님으로서의 마음가짐, 그리고 회장의 역할, 그리고 최고의 클럽과 최고의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실전을 준비하기 위한 팁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준비 시기, 준비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파이팅을 외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으로서의 마음가짐, 저는 세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은 로타리 클럽의 회장이 보스라고 생각하시나요? 리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당연히 리더라고 말씀하실 거로 믿습니다. 보스는요, 내가 중심이고요, 상대방은 그 객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왕관을 하려고 하는 분은 보스라고. 근데 우리 로타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리더가 되셔야 돼요. 즉, 내가 아닌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요. 해라가 아니고 합시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하셔야 되는 분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리더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저는 로타리안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로타리 회장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로타리가 뭐하는 곳인지, 이 로타리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하고 느끼지 못하신다면 새로운 회원을 영입하려고 할 때 팬표현으로 영업이라고 했어요. 로타리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좋은데 어떤 게 좋은지, 왜 로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느껴야 돼요. 그 느낌이 바로 자긍심이고요, 보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로타리안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세 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와 규모입니다. 우리 로타리는 1905년도에成立이 되었죠. 그러니까 1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봉사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이상에서 120만 명 이상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국제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보조금과 같이 대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재단의 투자 규모입니다. 우리 로타리 재단은 1917년도에 됐기 때문에 거의 110년 정도가 되었죠.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우리 로타리 재단에서는 약 40만 불 이상의 부금을 모집을 했고 그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기금의 약 88%를 프로그램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사업체를 경영하시거나 노직에 계실 텐데요. 우리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 관리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게 들어가냐면요, 인건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각종 소모품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우리 국제 로타리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일반 관리비가요, 국제 로타리는 5%로 나왔습니다. 어느 조직, 어느 회사에서도 이 정도로 낮게 책정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돈 거의 전액을 프로젝트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정도면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최상위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하시죠? 왜 로타리는 프로그램 기금의 88%나 투입을 하고 일반 관리비가 왜 5%밖에 안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선단체, 기부단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게 떠오르나요? 아는 좋은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TV나 라디오, 유튜브, 각종 매체에 광고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북극곰을 살립시다. 그럼 통화 3,000원. 그리고 생리대를 구하지 못하는 여학생 사진을 구하면서 기부해달라고. 아프리카에 굉장히 어린 그리고 뼈밖에 안 남은 그런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고 우리 함께 도와줍시다. 그게 물론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다 돈이잖아요. 근데 우리 로타리 광고 안 하죠. 그 다음에 각종 봉사단체에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어깨띠 누르고요. 동대구역 앞에서 스티커 붙여달라고 하면서 기부금 후원 요청하시죠. 그리고 뭐 몇몇 이렇게 기관에서도 보면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라고 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전문가분들, 활동가분들이 기획을 하고 그걸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회계로 다 하죠. 물론 그런 방식도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 로타리는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기부금 모집이 누가 하나요? 직원이 안 하죠. 우리 회장님, 총무님, 재무님. 봉사 프로젝트 기획을 누가 하나요? 별도의 직원을 둬가지고 그분들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합니다. 실행은 누가 하나요? 우리가 직접 가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외돈이 들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낸 피 같은 돈을 이 기부금을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요. 매년 철저하게 벌립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체리티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와 자선단체를 평가하는 세계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로타리에 대해서요. 2008년부터 2025년 최근까지 17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14개의 최고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로타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부부가 만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었었죠. 지금은 게이츠 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게이츠 재단에서 우리 로타리에서 하고 있는 폴리오 플러스 프로젝트에 매칭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불을 기부를 하시면은 빌 게이츠가 200불을 더 보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100불이 300불로 되어서 그 300불이 폴리오 플러스 기금으로 사용이 돼요.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100불밖에 안 냈는데 빌 게이츠가 200불을 더 보태줘요.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는 폴리오 플러스 프로젝트를 합니다. 빌 게이츠가 왜 로타리에게 이렇게 자기보다 우리가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보태서 해줄까요? 게이츠 재단에서 보기에요. 자기네들의 자체적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로타리만큼 훌륭한 일을 하고 로타리만큼 잘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로타리에서 하는 데야. 그러면 오케이. 내가 너네보다 더 많이 도와줄게. 라고 해서 매년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우리 프로젝트에 매칭해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로타리가 잘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 로타리안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이 박수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박수고요. 우리 로타리에 대한 박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마음가짐은요. 품격입니다. 어느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양반 사람 참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양반 좀 파인데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기도 합니다만 사회 모임에 있어서는 품격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로타리도 봉사단체이기도 합니다만 신교단체이고 사회단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모습, 면면, 그 품격이 우리 로타리의 품격입니다. 외부에서 보시기에는요, 어느 로타리 클럽 회장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로타리 그 모양이고,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이 반대로 품격 있는 행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모범적인 행동을 하시잖아요. 권위와 리더십이 저절로. 권위라는 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완장차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정말 앞장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면 저절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우러러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와, 너 로터리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예상 병원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래도 제가 봐봤는데 회장님이 참 잘하시는 것 같고 멋있는 분이어서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저절로 있고요. 그 다음에는 괜히 신기호 회원 영입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클럽의 회장님의 역할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요, 클럽을 대표하는 그런 곳이고요. 대내적으로는 클럽을 통합하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행정적인 업무로서는 이사회의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세요. 대외적인 업무는요, 결국은 우리 로타리, 우리 클럽을 외부에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품격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로타리에 대해서도 짧지만 임팩트 있게 잘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로타리가 성한 영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반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 줍기도 하고 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지만 결국은 그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표현하기보다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로타리에 대한 정의를 하셔서 그리고 신입회원, 예상회원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내적으로는 리더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클럽 회원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일 앞장서서 나아가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클럽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서서 그걸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이사회는요, 일부 클럽은 조금 잘 안 되는 데도 있는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도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안건은 반드시 이사회에 부의를 하셔가지고 그 의견에 따라서 하셔야 되고요. 그 결과인 이사회 회의록은 반드시 보존해 놓으셔야 나중에 그게 클럽의 발자취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클럽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길잡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최고의 클럽, 최고의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8가지로 줄여봤습니다. 첫 번째는 재미있는 클럽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속으로 그 생각하실 거예요. 니는 별로 재미없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재미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은 재미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클럽 회원들이 오기만 하면 웃을 수 있고 갈 때까지 웃을 수 있는 그런 클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요. 오시는 분들 모두가 귀한 시간 내고요. 기름값 내서 왔는 거고요. 그리고 돈 내면서 회비 내고 기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러면 굳이 내가 여기 올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회원들이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참석하시고 잘 하시는 회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따른 피드백도 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진화해야 됩니다. 우리 로타리가 12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했죠. 이 120년 동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거치면서 다양한 관습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문화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문화는 지속해야 되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때로는 고집이 될 수 있어. 특히나 요즘과 같이 신세대, 젊은 회원, 신회원이 좀 더 필요하고 그분들에게 맞춰줘야 되는 시기라면 더더욱 야 우리 클럽은 원래 그런 거 없어 라는 말씀보다는 그래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우리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회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시어머니들, 예를 들면 전직 회장님들이 시어머니들이잖아요. 시어머니들 눈치 너무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개혁을 하십시오. 변화를 하셔서 신회원, 젊은 회원이 왔을 때 여기는 보장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네. 나도 같은 회원으로서 잘 받아주시는 것 같아.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셔야 그분들이 옆에 친구도 데려오고 동생도 데려오고 그래서 반드시 역사와 전통 못지않게 새로운 변화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알아가는 로타리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꽤 긴 시간 동안 로타리의 위대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새로 다른 회원들에게, 신입 회원에게 이걸 설명을 해주시고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반 회원들에게 그리고 예비 회원, 신회원들에게 알려주셔서 로타리가 진짜 괜찮은 거구나, 내가 진짜 좋은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로타리가 돼야 됩니다. 로타리라는 것이요, 봉사만 하진 않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봉사만 하러 오신 분들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모임이기도 하고 사회 모임이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사업적인 도움도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 회장님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들 간에 서로 친교도 나눌 수 있게 하고 오픈 스피치 시간 혹은 사찰 시간에 나는 어떻게 지내고 어떤 사업을 했다, 이번에 뭐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 여러분들 좀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일, 안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슬픔과 기쁨을 나누기도 하면서 친근감을 가지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좀 아까 강의했습니다만 원포인트 로타리 레슨이라는 걸 통해서 로타리 지식을 전달하는 걸 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파일로 다 드릴 거예요. 다양한 로타리에 관한 궁금증을 저 기준으로는 한번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까지 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그걸 가지고 너네 이름 많아, 왜 로타리에서 아워를 쓰는지, 여러분들 왜 봉사금을 따로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분한테 요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어떤 회원님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분 입장에서도 자기 역할을 받는 거죠. 그만큼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주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함께하는 로타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입 회원이나 비주류 회원 혹은 샤이 회원이라고 해서 부끄러움이 있는 회원들을 말씀하기도 조금 조심스러워 하시고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다 하시기도 해요. 너무 적극적으로 옆에서 들이대는 것도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두면은 그분들은 점차 가라앉아가지고 잠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그냥 점심시간 되기 전에 전화하세요. 무슨 회원님, 마침 그 회원님 그 회사 근처 지나가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다,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이렇게 한번 연락해 주세요. 그 회원 입장에서는요, 회장님이 연락해 주시고 밥 같이 먹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고요. 역시 우리 회장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신입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스타 프로그램, 멘토 멘티 같은 것도 좋고요. 동호회나 공개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각종 동호회 좋아요, 번개도 좋아요. 그런데 정작 정기 모임에는 안 나오고 동호회 모임에만 나오고요. 정기 모임에는 10명 나오는데 번개하니까 막 30명 나와요. 이거는 저는 옳은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번개나 동호회가 수단이 되어야 될 것인데 자칫 그게 오늘 목적이 된 것처럼 되면은 그런 건 잘못된 것 같아요. 회장님들께서 필요하다면 깔끔한 소리도 하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고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 모임이 주다, 동기도 좋지만 이건 우리가 친목을 흠을 돋구기 위한 것이지
여기에서 뭔가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늘 오신 분들 꼭 다음 정기 모임에서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나올 얘기도 합니다만 로타리를 통해서 무언가 내가 얻어가 받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정말 괜찮은 봉사 프로젝트를 수행하시게 되면요, 회원님들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자긍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껴요. 그러면 이 좋은 거 내 주변에 같이 해야겠다라고 여기에 사람을 내주기도 하고요. 이거 하는데 진짜 필요하다면 내가 기꺼이 돈을 내겠다라고 해서 봉사를 더 내시고 그런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클럽은 훨씬 더 탄탄한 클럽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회성, 단발성 금전 지원. 예를 들어 어느 구청에 피켓 들고 가서 200만 원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만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그리고 회원들이 참여했을 때 진짜 이거 필요한 거구나, 정말 좋은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봉사 프로젝트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일부 얘기 나왔습니다만 직장 방문 정기 모임이라든가 비즈니스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로타리 통해서 돈도 벌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돈 벌어서 거기서 기부하면 더 좋고요.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회원 간 금전 거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회장님들께서 반드시 이건 명심하시고 회원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습니다. 클럽 간의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공거래가 아닌 정당한 사업상 거래는 충분히 장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로타리도 물론이고요, 회원들도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물이 들어와야죠. 세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신회원, 젊은 회원을 영입하셔야 됩니다. 우리 클럽 잘 돌아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그게 쌓이면요,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들어온들 적응하기도 어렵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요, 경력 차이도 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격차가 생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꾸준히 신회원을 영입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성공적인 회장이 되기 위한 실전 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가 안사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이제 아마 배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위원장님들은 다 배치가 되지만 상임위원회 배치하시고 부회장님들도 그냥 떨렁 부회장으로 혼자 두지 마시고요. 중요한 분과 예를 들어 멤버십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부회장님이지만 거기에 같이 소속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부회장님이 단순히 돈만 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도 여기에서 위원장과 같이 투톱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위원회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고 심지어는 정기 모임도 어느 위원회 주관으로 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것 자체가요, 그분들에 대한 리더십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그 멤버들이 우리 이번에 다음에 정기 모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회의도 하면서 친목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잖아요. 머니가 안 되면은 클럽이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타리 클럽에서는요, 회비 그리고 기부금이 중요하잖아요. 회비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나눠서 내기하는 제도가 자동이체 제도예요. 제가 2014년도에 회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인데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저보다 돈이 많으신 분들이겠지만 1년에 한 번씩 회비 목돈 내락하면 솔직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매달 자동이체로 걸어보면 저희 클럽은 연회비가 80만 원인데요, 매달 6만 7천 원씩 매달 1일날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도록 세팅해 놓으면은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클럽 회장님, 우리 클럽 총무님, 재무님 신경 쓰지 않아도 꼬박꼬박 회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만 나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나가면 목돈이 왠지 안 나가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회장 총무님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1년 동안 회원들한테 가장 말하기 힘든 얘기가 돈 얘기잖아요. 돈 좀 주세요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아이고 예 드리겠습니다 하고 몇 달 지나고 나잖아요. 회장 전화 안 받아요. 재무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 안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5월, 6월 달쯤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회장님 제가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차례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RI 회비, 지구 회비, 각종 비용 그거 이미 다 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쉬운 말로 빵꾸 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그 회장님이 메꿔놓거나 클럽의 공돈으로 그걸 메꿔놔야 되잖아요. 그 어느 것도 옳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각자가 초반부터 자동 이체를 통해서 납부하게 하셔야 회장님들도 일을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클럽의 손실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직도 일부 클럽에서는 회장님이 바뀔 때마다 클럽을 바꾸는 통장을 계좌를 바꾸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클럽 자체의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세무서에 가가지고요 보유번호증이라는 걸 발급받으세요. 이 보유번호증이라는 걸 발급받으시면요 클럽 명의로 계좌가 개설이 됩니다. 심지어는 카드 결제도 가능해요. 카드 리더기만 있으면요 카드 결제도 가능해요. 회비 안 내시는 분들 카드 리더기 들고 와가지고 카드로 결제 받으실 수 있어요. 보유번호증을 받게 되면요 매년 계좌번호를 안 바꿔도 되고요. 어떤 회장님이 계좌 들고 도망가는 그런 불상사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입 회원 입대할 때요. 돈 안 받고 일단 들어오나 이렇게 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한두 번 와보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돈도 안 낸 상태에서 그냥 가요. 소위 말하는 먹튀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건 누가 감당해야 돼요? 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반드시 이사회에서 의결하실 때 입회비, 연회비, 전회비 입금되는 것을 조건으로 신입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결의를 하시면 돈이 다 들어온 다음에 입회식을 하십니다. 봉사와 기부의 선순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정말 괜찮은 봉사 프로젝트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면은 더 좋은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봉사와 기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교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우리 회원들이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왜 우리가 기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병행해 주시면요 회원님들이 내 피 같은 돈이 이렇게 정말 잘 쓰이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기부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반드시 또 체크하셔야 되는 게 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셔야 돼요. 누구든 돈 내기 싫잖아요. 돈 낸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예우를 갖춰주셔야 그분이 다음에 또 돈을 내시게 됩니다. 봉사 사례를 연구하시고요. 그 인프라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잘하고 계신 클럽도 있지만 아직 그게 부족한 클럽에서는 다른 클럽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거 아시기 어려우면요. 나중에 저희 연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좌를 별도로 열 거예요. 그때 꼭 들어보시고 이런 봉사 프로그램이 있구나 그런 거 하셔도 돼요. 지구에 있는 임원 중에요. 지역 대표님 글로벌 봉사개발위원회, 보조위원회, 지구사무 등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요 취임하시기 전에 대구시 자원봉사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셔가지고 나는 로터리 이렇게 클럽하고 있는데 우리 회원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일을 봉사를 하고 싶다. 거기에 적합한 걸 추천해 달라 라고 하면 추천도 해주고 기관을 매칭도 시켜주고 그렇게 잘 활용하실 거고요. 클럽 회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봉사하기 힘들다. 합동 봉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점수도 더 많이 받습니다. 신입 회원 영입이 중요하잖아요. 그 떨렁떨렁 빈손으로 가가지고 우리 클럽 진짜 좋으니까 들어오세요. 말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받아들이시진 않잖아요. 요거요.
로터리 클럽 브로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클럽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지예요. 이 RI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만들어가지고 들고 가셔야 돼요.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로터리 이거 뭔가 되게 있어 보이네. 그리고 회장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따뜻하게 돼가고 예우를 갖추려고 합니다. 우리 로타리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자료가 이 브로셔가 됩니다. 그래서 브로셔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라운 클럽과 수선 클럽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지구 밴드에서 사진을 따왔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프로그램,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시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총재님들도 저 포괄 모자 쓰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정말 격이 없이 모든 회원들이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항상 회장님이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 보존 및 표창 관리인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나는 최우수 클럽 만들 거야, 나는 우수 클럽 회장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끄는 우리 클럽의 1년의 역사적 꼭 자료를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자료도 남겨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우수클럽, 최우수클럽에 대한 도전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구 표창 기준 우리 오늘 책자에 다 있습니다. 그 별도로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계시고 혹시 사무장님 계시면 사무장님에게도 드리고 총무님에게도 드리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대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각종 행사나 봉사활동하고 나서 사진, 영수증, 언론 자료 같은 것도 반드시 남겨두셔서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 표창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취임 임박한 분들이기 때문에 현회장 총무님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클럽의 현안이 뭔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클럽 협의회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당장 회원님들 만나가면서 공개를 해가면서 분위기를 곱씹어야 돼요. 그래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이제부터는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차기 총재님께서는 회원을 3,700명 그리고 로타리 재단 기부액은 100만 불, 지구 해관 걸린 기금으로 5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셨어요. 총재님 여기 계시지만 사실 되게 어려운 목표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위대한 목표다라는 생각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들고 갈까요? 근데 우리 한일 총재님께서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해서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회장님들 한 분 한 분이 뜻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셔야만 어렵지만 위대한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꽃자리라는 그런 시구를 인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 문구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고요. 처음엔 좋은 줄만 알았는데 듣다 보니 점점 무겁고 어렵고 힘든 얘기만 하고 압박만 하는 것 같고 꽃자리가 아니고 이거 가시방석이네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사실 가시방석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겪어보기에도 참 힘들기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타리 클럽의 회장이라는 자리는 꽃자리라고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를 꽃자리로 생각하시고 꽃자리로 만든다면 진짜 여러분들의 임기는 꽃이 될 것이고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가시방석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름다운 변화를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힘찬 걸음을 우리 파빌 이준철 총재님과 국제 로타리 3700 지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빌 이준철 총회님하고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하빌 총회님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요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여러 우리 각 회장님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진지한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에 제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우리 저 연수위원회 우리 고산 박준혁 부위원장님 정말 잘하시죠? 네. 다시 한번 강평 총회하기 전에 먼저 우리 여러 회장님들께 하나 결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우리 지난번 펠스 때 그냥 총무 연수회에 다 참석을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혹시 그때 참석하지 못하고 오늘 참석하신 회장님 몇 분 계시나요? 손 들어보는 건 잘 안 드시겠죠? 예, 그래서 그냥 뭐 그때 다 오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편하게 구매인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회장 공과에서 충분한 강의를 들었으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강의 내용 중에 CLP라는 내용이 있었죠. CLP를 오늘 회장님 한 번만 CLP 어떤 내용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예, 클럽 리더십 플레이라고 했죠. 이거만 참석하셔가지고 클럽에 가서 어떤 그 글자 그대로 플랜 계획이잖아요. 그 각 본과별로 위원회별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1년 동안 잘 이끌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상평을 한다거나 부탁을 드릴 말씀은 앞에 우리 연수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여러분들 PPT에 쓰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지난 그 지구대회 결의를 한 사항이 한다는 거 2026-27년도 지구회비 내용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결의를 하나 받아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구회비는 원래 얼마였죠? 네? 7만 원인데, 자, 전년도까지 기존 나누어져 있던 그 농부가 어떻게 되냐면 지구회비 7만 원, 그 다음에 지구회비 8천 원, 지역사회 봉사금 11,000원, 이렇게 해서 총 9만 원의 지구회비를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전에부터 추가된 게 있죠. 100주년 기념 사업이 10,000원. 근데 10만 원이 있는데, 1인당. 근데 원래부터, 지구대회에 결의된 바, 오늘 그 지구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강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구를 건립하는 데에 앞으로 한 하시적으로 매년 1인당 회비 2만 원씩 납부하는 걸로 결의가 돼서 앞으로 각 클럽에서는 지구 회비에 포탈을 등으로 12만 원의 지구 회비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 오늘 좀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자기 회장님들과 이 자리에서 지구 대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자기 회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결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에 납부할 회비에 대해 12만 원의 지구 회비 합산금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자, 밖으로서 같이 승인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구회비는 12만 원으로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 클랩 하셔서 회장님들이 내용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회장 공부위원회에 여러분들 그 진짜 모습에 제가 아까 서빙 인사 말씀에도 했습니다만, 지구와 총재는 클럽이 잘 되게끔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역할,
역할을 지구가 총재가 하는 겁니다. 클럽 회장 총무인데 총재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더더욱 저는 총재로서 소통하는 총재, 또 클럽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총재로 남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클럽을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뒷받침을 하고 이끌림에 그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 대표님들과 또 지구위원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 각 클럽의 어려운 상황이나 클럽 발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 대표님을 통해서 총재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지금 그 각 지역별로 지역 대표님들과 회장들 모임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네. 제가 우리 지역 대표들 톡방에서 왜 우리 지역별로 활동 사항을 제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지역부터 1지역까지 진짜 소통하면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견디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2026-27년도 클럽 리더십 연수회에 끝까지 나오셔서 열강을 해주신 우리 연수 리더님과 함께 열심히 포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인사에 가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